이렇게 때 아닌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추석 준비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수 음식이 상할까 봐 걱정이고 무더위에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어 성묘 벌초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창 붐벼야 할 전통시장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이 무렵은 가장 바쁠 때입니다. 하지만 제수 음식 준비했다가 못 팔고 버릴까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이른 추석에 기록적인 늦더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대목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나고 지금 하루 이틀 놔놓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음식 준비하기가 난감합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에 좀 더 준비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기가 약간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음식이 상할까 봐.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말벌종은 국내 지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쏘임 사고는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벌쏘임 사고는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보다 1,000건 넘게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만 벌써 11명이 숨졌습니다. 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개체 수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추석을 맞아 벌초하거나 성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이 이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예년보다 약간 증가를. 변하는 날씨는 우리 명절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2주 동안 비상응급주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준다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의료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 보도 보시고 저희가 취재한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 방안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되고 응급실에 들어온 뒤 24시간 안에 진행되는 중증 응급수술 수가는 50% 가산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을 검색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면서 세세하게 정부 대책을 밝혔습니다. 추석 때 우려했던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론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할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응급실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 정부가 동의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도식 날짜도 잡히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 인사 참석 문제는 협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해마다 사도섬에서 한국인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직후 전시물 설치와 함께 내세웠던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외교부는 아직까지 일본 측과 추도식 개최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참석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달 안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이 약속한 건 7, 8월 개최였지만 올해는 준비 기간이 촉박해 이르면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외교부가 추도식의 세부 사항은
일본 국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도 논란입니다. 추도식 일자나 장소, 일본 정부 참석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합의했다고 한 우리 정부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열립니다. 박빙으로 흐르는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두 후보 이번 토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TV 토론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토론 직전 판세는 초박빙입니다. 대선 토론은 처음인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낙태 이슈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검사 출신 특유의 공세적 화법으로 트럼프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I know Donald Trump's type. 반면 이번으로 7번째 대선 토론인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이민이나 경제 정책에 집중한다면 토론을 압도할 거라는 게 트럼프 캠프 측 주장입니다. 다만 인종 공세를 비롯해 해리스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흐를 경우 부동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She happens to be really a low IQ individual. She really does. She has a very low IQ. We don't need a low IQ. 내일 토론에선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끄는 게 원칙이지만 해리스 캠프에 따르면 중대한 언쟁이 생길 경우 주최 측이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4년 전 대선 토론처럼 언쟁 중에 트럼프의 거친 발언이 여과 없이 흘러나올 경우 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will you shut up, man? This is so unprecedented. 양측이 추가 토론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일 토론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이 미국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